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지금 다 어떤 지역이냐? 빌라가 불장인 동네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나중에 타겟팅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이런 지역을 공략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요. 불장 이런 불장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까지요. 이 불장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체제로 특히 이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에 대한 문의 역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빌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재개발 관련된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꿀팁 하나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라는 상품이 같은 주택이지만 아파트와는 다르게요.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규격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빌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연하게 상급지다라고 얘기하니까 마포면 마포 어느 쪽에서, 용산이면 용산 어느 쪽에서, 성동구면 성동구 어느 쪽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될지에 대한 고민 역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 재개발 빌라 소액 투자하는 방법 중에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재개발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 투자에 아주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시작하는 데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성원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과 참여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무려 2시간에 걸쳐서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재테크와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까지 확실하게 패키지로 묶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나가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의 내용은 이겁니다. 재개발 소액 투자 100%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100% 성공해야지 될까요?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죠. 뭐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조합원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예측해 봐야지 되고 또 일반 분양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비례율이 정해지고요. 그 비례율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말 단순하고도 쉬운 논리 요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아주 유용한 가이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바로 조합원들의 의지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의 주인인 이 조합원들이 열심히 동의서를 걷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아무리 많이 표명을 해도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담당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가요. 만약에 마음을 바꾸던가 아니면 내가 그쪽 집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허가 인허가를 안 내준다면 사실상 조합원들의 의지는 또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dem과 동시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서 무려 340군데가 넘는 재개발 구역들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거나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도요. 반대파가 어느 정도만 상정이 되면 바로 직권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향력은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막강하다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서울시와요 정부 즉 국토부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지만 우리가 요 정도 하나까지만 알아놔도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소액으로 선점 투자를 하는 데는요 아주 큰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 쓰냐? 서울시와 정부는요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어떤 부분? 이주 수요를 가장 크게 신경을 씁니다. 이주 수요와 함께 플러스적인 요인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뭐냐면 이주비입니다. 이주 수요와 이주비는 어떠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죠? 아주 막강하고 센 그것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떠한 영향력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이주 수요와 이주비는요, 전월세 가격을 그 주변에 미친 듯이 폭등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잠실에 만약에 잠실주공 5단지와 장미 아파트가 같은 시점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그 두 개의 단지에 나오는 이주 물량과 이주비가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상의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이주비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월세 수요를 만들어내죠. 대체주택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향후에 비과세 요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이주 수요는요, 서울시의 행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크게 신경을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은 보시는 것처럼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고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구역은 이주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한남뉴타운 3구역에서 뭐 뉴스 내용만 보면 8,300가구가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이주는 마무리 단계죠. 이 뉴스는 2년 전 뉴스입니다. 8,300가구가 이주를 시작하는데 이주 기간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생각보다 정말 빠른 시점에 한 1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이주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8,300가구냐? 아니다. 10,000가구 이상이 이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한남뉴타운 3구역이 이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동작구까지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이 이주라는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만 몸만 빠져나오냐? 아니죠. 한남뉴타운 이주할 때 나온 뉴스를 하나 더 보면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 3구역 이주비도 최대 얼마?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2조 7천억이라는 금액은 말 그대로 뉴스에 나와 있는 숫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주비라는 게 유상 이주비도 있고 무상 이주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이주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얼마냐? 총 3조 원 이상입니다. 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한남 3구역에서 3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유동성이 엄청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만 이주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한꺼번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합니다. 누가? 1구역도 이주를 하고 2구역도 이주를 하고 3구역도 이주를 하고 4구역도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5구역도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략적으로 3만에서 4만 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3만에서 4만 명이 아니고요. 3만에서 4만 가구이기 때문에 인원수로 따지면 뭐 거의 7, 8만 명에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만한 인구가요. 한꺼번에 그 지역을 다 탈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지역, 그 옆에 동네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도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옮겨져서 옆에 도시로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뭘 갖고 나오냐?
이주비가 한남 3구역만 3조 원이니까 뭐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이주비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만약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3, 4만 명이 이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만큼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을 자극하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순환방식 재개발입니다. 순환방식 재개발이란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구역을 이주시키고 4구역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서 또 5구역을 시키고 이렇게 구역별로 이주를 시키는 것을 이 순환방식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안에서 대표적인 순환방식 재개발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성남 구도심의 재개발 방식입니다. 자, 성남시는요, 순환 정비 사업 방식으로요, 무려 39,000 가구를요, 구도심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단계 사업장이 있고, 2단계 사업장이 있고, 3단계 사업장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장은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1단계 사업장은 어디냐? 은행주공 아파트라든가, 단대 푸르지오 지금 현재 입주를 했죠. 그리고 중3단지를 1단계 사업장이라고 하고요. 2단계 사업장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신성 프루지오 자이 1단지부터 4단지가 입주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해링턴 스퀘어랑 신흥형 하늘채가 들어가 있는 중1구역과 금광 1구역, 금빛 이편한 세상, 그랑배종에 있는 금광 2구역이 2단계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진행하는 데가 이 3단계 사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3단계 사업장은 태평동이라든가 수진동이라든가 신흥동이라든가 상대원동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아직까지 재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도심 전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을 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곳을 비슷한 시점에 같이 재개발을 시켜갖고 혹은 재건축을 시켜서 비슷한 시점에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되면서 함께 이주를 한다면 뭐 이건 성남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뭐 분당이라든가 뭐 판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용인 지역까지 전월세와 매매 시장에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순환방식 재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순환방식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순환방식 재개발이라는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개발 빌라 소액 투자에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 순환방식 재개발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재개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 특히 이 소액으로 하는 재개발 포인트 중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재개발 확정지 주변 지역을 선점하자입니다. 재개발 확정지 주변 지역.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A라는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로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지역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되고 점점점 이 지역이 사업을 진행하나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셨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바로 인접 지역에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이 번져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발 구역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들 중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을 봐야겠죠. 요즘 뭐 노후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웹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도라든가 주변 상황이라든가 도로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지역, 중심지 지역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 재개발 확정지, 특히 대규모 재개발 확정지, 대규모 재개발 확정지는 건 어떤 지역들이죠? 바로 뉴타운 인접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장인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 기름 뉴타운, 부가연 뉴타운, 아연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든가, 수색 뉴타운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뉴타운들이요, 그 뉴타운만 딱 개발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뉴타운이 개발되고 그 입주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변 지역이 계속해서 뉴타운과 비슷한 사업 방식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된 거나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도 낙후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지역들이 바로 이 뉴타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 지역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기반 시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아파트만 단지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뉴타운 외의 지역은 여전히 1980년대,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한꺼번에 향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지역을 한 두 군데 정도 샘플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가볼 지역은요, 동대문구 청량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청량리역은요, 말 그대로 이제 광역교통망 황충망에 의해서 무려 지하철이 14개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도시로 이제 거듭날 거죠. 도시라는 표현보다는. 이 청량리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청량리 4구역이죠. 롯데캐슬 L65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청량리는 새로운 변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띄워놓는 역할을 하죠. 이 L65라는 아파트가요. 청량리는 지금 L65가 국평 기준으로 한 거의 20억 정도 육박하니까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청량리의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요, 이 L65 전에, 그렇죠? 이 지역이 뭐 입주기재 최소지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청량리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냐, 청량리를 대표하는 거는 바로 이 청량리 하단 쪽 남청량리 지역에 있는 전농답심리 뉴타운이었습니다. 이 뉴타운 역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구 전략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이 전농답심 뉴타운 안에 있는 많은 구역들이 그때 당시 해지를 하거나 직권으로 취소가 되거나 합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최근에 다시 다 구역 지정이 됐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이 지역에 세 군데 아파트가 이제 살아납니다. 레미안 삼총사죠. 레미안 크레스티,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이브, 이 세 군데 아파트가 이 지역에 당당하게 입주를 하고 L60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농답심리 뉴타운 중에서 이 친구들이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뉴타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서 이 주변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쪽으로는요, 청량리와 제기동이 재개발을 합니다.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투자금만 하더라도 10억대가 넘는 투자금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전농답심리 뉴타운 아래쪽에는 지금 어디냐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구역이 지정됐고요. 청량리 바로 앞에는 전농 14구역이 또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 전농 14구역 바로 오른쪽은요, 정농 8구역이 또 재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농답심리 뉴타운이 지금 현재 과거에 집권으로 취소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구역이 해산됐던 지역들이 지금 다 다시 제 모습을 찾고 시세도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환 방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농답심리 뉴타운 주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두동이라든가 용답동이라든가 전농동 아래쪽에 답심리라는 지역들,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지금 다 어떤 지역이냐? 빌라가 불장인 동네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모아타운이든 역세권이든 여러 가지 사업 방식으로 인해서 동의서를 거둔 지역도 있고 동의서를 거두려고 준비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지역들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주나 철거라 등을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타운 지역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바로 아래쪽 청계천 아래쪽에 있는 마장동 지역까지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할 건 뭐냐? 청량리라는 지역에 전농답심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고 청량리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어쩌면 이 인접 지역까지도 우리가 이 지역들이 나중에 타겟팅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뉴타운 지역은 매매 투자금이 10억이고 지금 역세권 지역은 15억이라면 투자금액이 만약에 주변 지역 같은 지역이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지역을 공략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근에 뉴스에서 아주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마포구와 성동구죠. 그 마포구 중에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뉴스에 그렇게 자주 요즘 나옵니다. 신고가를 몇 번을 갱신했는지 모를 만큼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요,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아파트 중에 하나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 주변 지역을 또 가봐서 그 주변의 소액 투자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번지고 확산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 신촌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현역이 있고, 공덕역이 있는 마포 서대문 권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현재까지의 대장주는 어디냐면 이 아현 뉴타운입니다. 아현 뉴타운은 이미 아파트로 다 이제 개발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 아현 뉴타운 지역 중에 틈새 투자 지역, 역시 뉴타운 인접 지역으로 얘기하는 염리동이라든가 아래쪽에 대흥동 지역은 현재 엄청난 지가 상승과 빌라 투자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는요, 부가현 1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부가현 1구역 오른쪽에는 이제 2구역과 3구역이 이제 향후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면 소액 투자 지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현 뉴타운이 만들어졌고 부가현 뉴타운과 1구역과 2구역과 3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어떻게 됐냐. 지금 아현동 주역이 추가적인 재개발 구역이 됐고요. 공덕동이 이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포 서대문권역은 아시겠지만 서계동과 청파동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약 8천 가구 정도의 예정 물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포 서대문권역에는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역시 순환 방식 재개발로 뉴타운 인접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가현 뉴타운과 아현 뉴타운 그리고 거대한 서계 청파동 재개발 구역 외에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자, 오른쪽으로 가면 도심입니다. 이 지역은 광화문 시청이 있는 중심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 위쪽이 어디냐면 도니문 뉴타운인데 여기는 이미 도니문 자이가 아파트를 입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마포에서 앞으로 이 서마포 쪽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동마포 쪽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마포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현 뉴타운이 있고 이제 부가현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계 청파동과 아현동 재개발 군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도심으로는 더 이상 재개발 진입을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왼쪽 지역을 보면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뭐가 있냐? 빌라촌이 있습니다. 이 빌라촌이. 그런데 이 빌라촌이 다 재개발할 수 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서마포 지역이 사실상 재개발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죠. 연남동 상권 지역입니다. 연남동이 있고요. 신촌권역이 있습니다. 신촌의 상권 확장 지역이 있고 아래쪽에는요, 어디가 있냐? 홍대 먹자골목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또 합정동 먹자골목, 또 한강변에는 망리단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마포 쪽권에는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 하단 지역은, 동쪽 하단 지역은 주변에 상권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재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가만히 눈여겨보면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이런 지역들이죠. 망원동 한강변이라든가 마포 한강변입니다. 그 외에 연세대학교와 이대역을 끼고 오른쪽에는 부가연동과 왼쪽 지역은 어디냐면 창천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서마포권에서 순환 방식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요충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요충지 중에서 망원권역 한강변, 합정역권역은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유망한 지역이 아니라 유명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 중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지역이 있지. 어디냐면 북아현 뉴타운 바로 왼쪽 지역에 있는 아현 뉴타운 바로 서북쪽 지역에 있는 이 창천권역이라는 겁니다. 이 창천권역은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일단 노후도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8%에서 95% 이상의 노후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지역의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지하철 노선도만 봐도요, 바로 여기 연대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촌역이 또 하나 생기고, 광흥창역이 생기고, 여의도역이 생기죠. 위로는 명지대역이 생깁니다. 이 노선이 바로 서부선입니다. 이 서부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창천권역이다. 이그로 이 창천권역은요, 또 하나 아주 엄청나게 정말 역대급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만큼 창천동에서 파급적인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게 가자지역과 창천지역과 신촌과 북아현 지역에 걸쳐 있는 바로 이 철도의 지하화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철도 지하화는요, 지금 거의 국책사업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지역이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요, 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합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2025년 1월 31일 날 철도 지하화에 관련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완성이 되면서 이 철도 지하화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신촌역과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어지는 이 철도 지하화는 제2의 연남동 철길과 함께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 서쪽 지역인 이 창천동이라든가 망원동, 합정동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마포 서대문권역에서 특히 도심을 관통하는, 그죠? 여의도가 10분 거리고요. 도심, 시청 광화문이 10분 거리고, 서울역과 용산 정도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1, 2억대 투자금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샘플링으로 오늘 이 청량리권역과 그리고 이 마포 서대문권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서울시 지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뭐 이 성동구 자양동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있죠. 이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렵게 이야기해서 전략정비구역이지, 이 지역이 바로 성수동 뉴타운입니다. 이 성수동 뉴타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응봉동이라든가 약수동 같은 지역들이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자양동이죠. 자양동 구역들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진행할 땅이 없다 보니까, 북쪽에는 중공기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업무타운을 만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없고요. 최근에 이 분자동 지역이 계속해서 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성수동만 보더라도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구역들이 파생되고 형성되고 있다. 인기 뉴타운 주변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서울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과 7광역중심지, 12지역중심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이요, 3도심, 7광역중심지, 12지역중심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서울 도심과 영등포,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이 3도심 안에서요, 도심과 신촌, 마포, 여의도 이 권역을 묶어서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제금융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 광화문, 마포, 신촌,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를 관통하는 이런 자리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서울 도심과 청량리, 왕십리를 묶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냐?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남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거죠. 국제문화교류 복합지구와 국제금융중심지, 국제업무지구를 담당하는 자리들이 다 어디다? 이 3도심 인접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신촌, 마포라든가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같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용산이라는 지역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 안에 있는 뉴타운 인접지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뉴스 보면서 할 건데요. 자, 아파트에 이어서 빌라까지요, 서울 빌라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뉴스죠.
이제 빌라도 못 사겠다고 합니다. 서울 빌라가 88% 이상 폭증을 했다. 소형 아파트가 10억인데 너무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값, 소형 아파트엔 반값 정도 되는 금액, 한 5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재개발 기대가 있는,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물건이겠죠. 이런 재개발 기대가 있는 빌라들이 다시 뜨고 있다. 서울 빌라 거래가요, 2년 9개월 만에 지금 어느 정도 최대 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시장으로 투자 시장을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버리고 빌라를 가냐? 그런 게 아니죠. 아파트 투자할 돈 자체가 과거보다 2배, 3배 높아지다 보니까 대체제로 지금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먼저 저렴한 저가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우선적으로 빨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도심과 7광역중심지 이 블럭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뉴타운이 지정된 인접지역,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그죠? 전농 답신리 뉴타운이라든가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는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회사 아주 목소리가 좋은 직원분이요.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